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준현입니다. A매치 리그전 어디에 내놓아도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레버쿠젠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그 장면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3연승으로 조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리버풀의 제라드가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레알에는 카시아스가 있었습니다. 전반 23분은 호날두의 발끝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호날두의 챔스 70호 골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살짝 공을 찔러줬고 호날두가 놓치지 않고 감각적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레알은 전반 30분 벤제마의 헤딩 추가골로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크로스의 크로스를 헤딩 슛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벤제마는 추가골에 이어 쐐기골까지 넣는데 성공합니다. 골문 혼전 상황에서 용케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레알과 리버풀은 종료 직전까지 양보 없는 경기를 이어갔지만 골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결국 레알의 3골차 완승으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제니트를 2대0으로 꺾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제니트를 위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반 40분 손흥민의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슈팅이 터졌습니다. 비록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손흥민의 슛은 강하고 정확했습니다. 후반 13분 레버쿠젠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도나티의 오른발 중거리 포였습니다. 레버쿠젠은 5분 뒤 추가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제골에 이어 찰한 노글루의 자로 잰 듯한 도움이 빛났습니다. 후반 34분 리드를 이어가던 레버쿠젠은 막판 수적 열세에 몰리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웬델이 핸드볼 파울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철통 수비를 펼치며 위기를 잘 넘겼고 두 골차의 리드를 끝까지 잘 지켜내며 승리의 기쁨과 조 1위를 챙겼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탈리아의 자존심 AS 로마를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9분 바이에른 로번의 골이 대승의 시작이었습니다. 람과 2대1 패스가 성공한 것입니다. 전반 23분 괴체가 중앙 돌파 후 골을 넣었습니다. 밀러와의 환상호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득점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2분 후 레반도프스키가 머리로 한 점을 더 만들어냅니다. 뛰어들어 골로 성공시킵니다. 전반 30분 바이에른의 로번이 레반도프스키의 전진 패스를 그대로 왼발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AS 로마가 무리한 태클로 핸드링 반칙을 하고 말았습니다. 키크로 나선 뮬러가 침착한 슈팅으로 바이에른은 전반에만 5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전 로마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후반 21분이 되어서야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전에도 바이에른의 골 폭풍은 계속됐습니다. 후반 33분 리베리가 멋진 로빙 슛을 터뜨렸고 2분 후에는 골키퍼가 1차로 쳐낸 것을 샤키리가 기어이 골로 만들어냅니다. 바이에른은 종료 직전까지 로마를 압박했고 결국 경기는 바이에른의 7대1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네덜란드의 아약스를 꺾고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8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메시의 패스를 네이마르가 마무리하면서 기선을 제압한 것입니다. 전반 24분 이번엔 메시가 직접 골을 뽑아냅니다. 이네스타의 정확한 침투 패스에 메시가 가볍게 발을 갖다 대 득점에 성공합니다. 후반 43분 아약스가 막판 추격을 가합니다. 엘가지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자신에게 온 공을 놓치지 않고 만의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추가 시간 한 골을 더 만들어냅니다. 라미레스가 쐐기골을 골문에 넣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등 주전을 총동원한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챔스 3차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삼색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지상 최대 라이벌이라고도 불리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엘 클라시코를 치르게 되는데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K리그에서 슈퍼매치라고 불리는 FC 서울하고 수원 네. 삼성의 경기가 있는데 이번 경기 정말 말 그대로 슈퍼매치입니다. 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선수를 대거 보강했고 또 바르셀로나도 수아레스 선수를 보강하면서 아마 이 두 팀의 공격 라인이 엄청난 화력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분석은 허재원 기자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감히 말하건대 이번 엘 클라시코 역대 최고의 엘 클라시코가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나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은 즐비했고 언제나 뜨거운 대결이긴 했는데 이번 대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대결에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죠. 수아레스까지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번 대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 단연 수아레스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물었죠.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축구활동 넉 달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었는데 25일 자정에 징계가 풀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26일에 엘 클라시코가 열리죠. 당연히 이번 경기가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오만과의 평가전에 나서서 2골을 터뜨리면서 예열까지 마쳤는데요. 컨디션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메시와 수아레스, 네이마르가 이루는 바르셀로나의 공격 트리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 축구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리메라리가 통산 250호 골을 기록했죠. 메시 선수 최다골 기록에 단 한 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대 엘 클라시코에서 21골을 넣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록 달성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호날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 시즌 7경기에서 15골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양팀의 창끝 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승패를 예측하기도 싫은 경기라고 이번 경기를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저 세계 최고 공격수들의 화려한 골 행진을 만끽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라이벌전답게 허재원 기자 무승부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바르셀로나가 우세하다는 평부터 보면요. 최용석 기자가 라이벌에 강한 메시를 이유로 들어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메시, 호날두의 전쟁을 관전 포인트로 해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재원 기자, 그냥 즐기세요 라는 말로 무승부 예상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축구 신계에 있다는 메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최용석 기자, 메시가 라이벌전에 강하다는 한 줄 평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 엘 클라시코의 역대 전적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60차례 경기를 펼쳤는데요. 바르셀로나가 107승을 거뒀고 레알 마드리드는 95승을 거뒀습니다. 전체적인 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시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통산 21골을 넣었는데요. 네. 이게 레알 마드리드 또 바르셀로나 선수들 역대 선수들을 통통 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엘 클라시코에서 넣은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메시가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호날두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3골을 넣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두 선수의 경쟁에 있어서도 엘 클라시코만큼은 메시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호날두 선수가 허정 기자도 말했지만 이번 시즌 개막 후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메시를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엘 클라시코에 버금가는 잉글랜드의 라이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 전통의 라이벌 맨유와 첼시가 일전을 준비하고 있네요. 사실 맨유 첼시 경기하면 굉장히 라이벌전인데 네. 정규리그 순위만 놓고 보면 현재 첼시가 1위고 맨유가 6위이기 때문에 조금 순위 자체로는 카드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맨유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집니다. 첼시는 8경기에서 7승 1무로 아직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23골을 넣은 반면에 8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앞세워서 시즌 초반에 독주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조제 무리뉴 감독이 첼시로 복귀한 이후에 역시 이 탁월한 전술 운영이 좋아 보이고 또 선수들도 기회를 잡을 때마다 제 몫을 하면서 첼시가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디디에 드록바 선수가 첼시로 복귀했는데 이번 주중에 열렸던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맛을 보면서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첼시의 강점입니다. 드록바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자르, 디에고 코스타, 오스카, 파브레가스, 슈얼레 등
이 선수들이 이루는 공격진이 팔색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홈팀 맨유는 8경기에서 3승 3무 2패를 거뒀는데요. 승리하고 무승부 경기가 똑같다는 것은 이 맨유가 확실한 강팀의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골을 넣은 득점력은 뭐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데요. 12골을 허용한 수비가 문제 있습니다. 선수들의 호흡이 여전히 일치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비시즌에 공격수에 비해서 수비수 보강을 하지 못했던 맨유가 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첼시의 공격력이 조금 더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의 수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격 루트가 다양한 첼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맨유의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비에 고민을 갖고 있는 이 맨유의 루이스 바날 감독이 과연 첼시를 상대로 실패했던 쓸백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의 우세를 점칩니다. 네. 첼시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요. 라이벌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요즘 메뉴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기자들 과연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하던 메뉴, 옛말이 된 걸까요? 3명의 기자 모두 첼시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메뉴의 전술을, 최영석 기자, 메뉴의 수비를 걱정했고요. 우충원 기자, 무리뉴 왈, 맨시티 아니면 됐어 라는 도발적인 한줄평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요, 리그 1, 2위 간의 자존심 대결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 독일 분데스리가 1위, 바이에른 뮌헨과 2위, 맨헨글라드바흐의 싸움인데요. 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두 팀 기록부터 살펴보시죠. 예, 일단 이 바이에른 뮌헨 8경기에서 6승 2무를 거두면서 21골을 넣고 반면에 단 2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뮌헨 글라드바흐 8경기에서 4승 4무, 마찬가지로 무패인데요. 12골을 득점하면서 4골을 허용했습니다. 기록면에서 보면 뭐 바이에른 뮌헨이 단연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팀이 격돌하면 사실 누구의 우세를 점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팽팽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뮌헨 글라드바흐의 수비 조직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 못지않은 화려한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토마스 뮬러, 마리오 고메즈, 또 아리언 로벤, 사비 알론소, 샤키리, 필립람, 슈바인슈타이거 등 사실 레알 마드리드 못지않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무려 7골을 몰아넣으면서 ASM 로마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는데요.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이 상대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 맨헨 글라드바흐는 최전방 공격수 막스 크루제 선수와 미드필드 그라니트 샤카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루시엥 파브레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서냐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뮌헨 글라드바흐 홈에서 열리지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만 잘한다면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바이에른 뮌헨이 골을 터뜨리면 이 경기 역시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7대1이라는 점수로 AS 로마를 무너뜨렸던 바이에른 뮌헨의 골폭풍, 은근히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삼십판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지 함께 보시죠. 네,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뮌헨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이 대동단결했습니다. 허재원 기자, AS 로마전 7골 받지라는 말로 최용석 기자는 이변을 허락지 않는다라면서 또 뮌헨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Don't worry, be victory라는 노랫말로 뮌헨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국내 프로축구의 1, 2위전입니다. 선두 추격을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수원, 비장한각으로 내일 전북 원정에 나섭니다. 네, 수원은 32라운드 성남전이 좀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앞섰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수비 실수로 동점골을 내줬죠. 승점 1점을 쌌는데 그치면서 전북과의 승점 차가 7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은 6경기에서 7점 차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수원입니다. 전북과의 맞대결이 2번 남아있기 때문이죠. 2번 모두 승리한다면 승점 차는 1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우승 경쟁을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오장은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고
중앙 수비수 헤이네르도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탄탄한 전력을 갖췄습니다. 전북은 통산 3번째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향해서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계산입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원과의 2차례 맞대결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우승컵을 거의 거머쥐게 됩니다. 전북은 지난 8월 3일 18라운드에서 포항을 밀어내고 선두에 오른 뒤에 줄곧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K리그 5경기에서도 4승 1무로 손색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수요일 FA컵에서 총력전을 치고도 성남에 좀 아쉽게 졌지만 워낙 스쿼드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전력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이동국과 김남일, 한교원과 이승기 이렇게 신구의 조화를 통해서 전주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쫓기는 자 1위 전북, 또 쫓는 자 2위 수원과의 결전. 누가 이길까요? 미리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줄 평만으로는 전북의 우승이 코앞인 것 같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전북 승리와 함께 우승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허재원 기자, 우승을 향한 지름길. 최용석 기자, 우승 예감. 우충원 기자, 클래식 우승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프로야구 4강 팀에게 가을 잔치가 있다면 4강 탈락 팀에겐 가을 잔혹사라고 불리는 감독 물갈이가 있습니다. SK와 두산이 잇따라 새 감독을 선임한 가운데요. 하나와 롯데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는데요. 4강 탈락팀 감독들의 상황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SK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이만수 감독과 헤어졌습니다. 새 수장은 롯데와 삼성 감독을 거친 김용희 감독입니다. SK의 스카우트와 젊은 선수 육성을 총괄하며 큰 그림을 그려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선수가 그러면은 알면서 안 하는 것 이거 상당히 나쁘죠. 하지만 지도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시스템 야구를 하고 싶다. 매뉴얼과 체계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는. 두산 프론트가 1년 전 확신을 갖고 선택했다던 송일수 감독은 팀 성적에 책임을 물어 경질됐습니다. 팀의 22년 동안 몸담은 포수 출신 김태형 감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오비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두산의 황금기를 함께한 김 감독은 공격적이고 끈끈한 팀 색깔을 먼저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5개 팀 감독 가운데 팀에 남은 건 기아 선동열 감독뿐입니다. 김시진 감독이 남은 1년을 못 채우고 떠난 롯데에서는 내부 승격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공필성 수비 코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화는 한용덕, 이정훈 등 빙글의 전성기를 누렸던 내부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을 잔치 상황을 살펴보죠. 네, 준 플레이오프 4차전 NC와 LG의 경기입니다. 3세판으로 엮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벼랑 끝 NC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이경재 기자뿐입니다. 안승호 기자는 마산 원정은 이미 끝났다. 이원만 기자는 발버둥 쳐봐야 이미 대세는 LG라면서 LG가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무난하게 이길 거라는 평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4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의 맞대결 상대 어떤 팀이 될까요? 3일 프리뷰 야구 3세판으로 예측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세 명의 기자 모두 넥센이 삼성의 대결 상대가 될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힘들게 올라오느라 수고했어라는 토닥토닥 한 줄 평을 줬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는 LG가 NC를 잡고 플레이오프에 오르지만 한국 시리즈 진출은 넥센에게 빼앗긴다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경사났네, 경사났어. 축구에서 간만에 3경기 모두 맞추는 경사가 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최용석 기자인데요. 레버쿠젠과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는 물론이고요. 체스카 모스크바와 맨시티의 무승부까지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LG가 막내 NC를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아울러 안승호, 이원만 기자의 예상도 들어맞았습니다.
네, 기분 좋은 경쟁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허재원 기자가 1인자고요. 오늘은 최용석 기자가 예측계 1인자로 등극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일단 뭐 오랜만에 세 경기 다 맞춰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일단 무승부가 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축구 무승부 맞추기가 힘든데, 진짜 힘들죠. 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아. 네, 다 맞춘 것 같아요. 운이 신의 좋았던 것 한수는 같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그럼 허재원 기자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무승부를 포함해서 세 경기 다 맞추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 경기 정도 틀려주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치열한 한줄평 싸움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네, K리그 정규리그 최종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과 수원의 사실상의 챔피언 결정전 외에도 풍성한 볼거리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K리그 33라운드 슈퍼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역시 학교로 치면 우열반을 가리는데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는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긴장감이 있는데 그냥. 지금 6위가 네. 울산이고 7위가 전남이죠. 두 팀 승점이 같습니다. 울산은 성남 그리고 전남은 인천과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팀만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구가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축구의 플레이오프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허재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6위 싸움을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네. 1위부터 6위가 경기를 또 5경기씩을 갖고 또 7위부터 12위까지가 5경기를 갔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승 경쟁도 될 거고 또 강등 싸움도 될 네. 거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팀들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락 경기로 치면 왕을 깨기 위해 바로 네, 전관문이라고 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네, 리그 우승 경쟁, 상하이 스플릿 혈투, 거기에다가 꼴찌 탈출까지 치열한 K리그 33라운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